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오늘도 충북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유광욱 시의원, 민주당 한재혁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CJB 시사 공방 또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청주시 의회 강대강 대치입니다. 네, 요즘 그 청주시 의회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비용 예산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청주시 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강행 처리했다면서 지금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런 파행은 민주당 탓이라면서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의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시간에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둘러싸고 지금 그거 촉발이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보이콧하고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 이제 그런 뉴스를 이제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신년 인사에도 불참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원님. 예, 작금의 청주시의 네. 갈등에는 그 시청사 건립 문제와 이에 따른 소통 문제가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청주시는 지난 12월 시청사 철거 기금 17억 4,200만 원을 마련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행태를 보였고요. 상임 소관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 우리 당과의 어떤 의원님들과도 협의하지 않고 네.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집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조금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리를 해준다면 어떤 몇 가지가 좀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의 부재와 그 무리한 시책 추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절차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청사 철거 예산은 우리 민주당과 협의를 한 다음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도 2025년 8월 시청사 착수 예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상의 과정을 전혀 밟지 않고 네.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의회와도 협의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모습에 따라서 그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충청 리뷰에서 리얼미터에 의뢰 시청사 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철거가 55.7%, 보존이 22.7%로 약 2.5배 정도 차이 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약 열흘 뒤인 KBS에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시청사 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존치 44.9%, 철거 46.3%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열흘간의 이 보존과 철거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작금의 이런 사태는 당연히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하지 않는 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관 졸치에 대해서 그 팽팽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많은 협의와 또 그런 협조가 필요할 텐데 그런 소통 없이 그냥 강행 처리했다. 지금 그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은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른 자율적인 의정 활동을 존중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당 차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기관으로서 청주시 의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이렇다, 국민의힘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다분히 정쟁 구도로 만들고자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청주시의회 개인 의원으로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께는 의회의 이런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고 하루빨리 해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약간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조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은 네. 이제 방금 소통, 네. 좀 부재, 네. 절차상의 과정의 좀 네. 문제 이런 걸 얘기해 주셨어요. 네. 좀 어느 정도로 좀 소통이 부재했다고 느끼시는 건지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그 이범석 시장님 취임 6개월 동안 청주시청사 문제는 물론이고요. 네. 우암산 둘레길 문제, 원도심 경관지구 문제,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청주시의 주요 정책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지난 22일 합의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을 때 김병국 의장님과 박노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안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범석 시장님이 직접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한 문화재청과의 협의는 법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또한 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법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갈등이 있으면 중재하려는 움직임과 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의회는 물론 문화재청과의 문화재청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법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고자세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발언들은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발언인데요. 상임 소관인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의 어떤 의원과도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올려놓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금의 강대강 측면에는 그 요소가 가장 큰 측면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범석 시장과 민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뭐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병호 의장과 민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공개 질의서와 답변서를 토대로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은 의장께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복귀를 위해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받아들일 것을 좀 촉구해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론을 받아들일 거를 좀 촉구를 했다기보다는 네. 애초에 이 시청사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올라온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협상을 하려면은 한 발씩 좀 양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프레임으로 저희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그 대치 국면을 만드는데요. 네. 사실상 애초에 올라온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발씩 물러서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병국 의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기금이 네. 통과돼도 우리는 바로 처리하지 않고 좀 보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뺐는데 네. 왜 민주당은 원안에서 전혀 한 발을 빼지 않고 원안만 고수하느냐는 식으로 저희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협상에 임할 태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네. 애초에 올라온 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정 자체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청주시 의장에 대한 분리신임안도 추진하겠다. 네네. 그렇게 밝혔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청주시 네. 의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소속되기 이전에 42명의 청주시 의원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은 자신의 의무라는 것들을 좀 다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2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8월 9일 청주시 환경 현황 및 기후위기 탄소 중립 정책 방향 특강을 저희가 열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열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허를 내렸고요. 네. 이어서 8월 22일 이범석 시장 정책 주요 사업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정책 워크숍을 열려고 저희가 했는데요. 그것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연 것이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 9월 26일 청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요. 민주당 의원들만 주최하는 토론은 불가하기 때문에 앞에 계신 우리 유강욱 의원님과 국민의힘의 이한국 의원님까지 모시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특정
의원님들을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네. 국민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이 토론회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청주시 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제3조 운영 원칙과 제4조 개회 신청 및 승인에 관련된 사항에서 다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그 의무를 정확히 혹은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불신임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는 시의장이 이제 이번 것만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계속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불신임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일단은 그러면 최근에 그 철거 예산과 관련해서 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네.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저희가 12월 20일이 지난 마지막 본회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자정까지 본회의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준예산 체제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장님은 이제 11시 반에 저희 민주당 의원님이 모여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저희 당에 이제 한 의원님을 끌고 올라가서 본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했고요. 그 사이에서 저희가 강대강으로 좀 맞서게 되자 도대체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우리는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사실 수정안을 내라. 네. 민주당이. 네, 저희가 근데 수정안을 내는 것을 모르고 있던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안을 내도 저희 당에서 이탈표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부결될 것은 명확하고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은 자동으로 원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수 수순에 따라서 원안이 자동으로 상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요. 그 의장님은 제가 바로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곧 통과시켜준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22일 날 임시회를 원포인트 임시회를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 다음 날 국민의힘 박노하 원내대표께서는 의장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추후 박완희 원내대표에게도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명백히 당 안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말을 바꿨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또한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라고 했다라는 건 민주당에서 이해하기를 네. 철거 예산이 빠진 수정안을 내라. 네. 그러면 어떻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민주당이 알아들었다는 건가요? 네, 저희도 사실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저희는 분명히 그 사안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대강 배치가 되고 준예산 체제가 될 시기가 도래해오니 의장님이 이제 중대 한 발 물러서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원포인트 회의를 합의를 해준 거거든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았으면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합의를 해주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도록 말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바꿈으로써 좀 불신임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신뢰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보니까 나는 뭐 민주당을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네. 그냥 단지 내라고 한 것일 뿐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의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셨어요. 약간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자께서 들으신 것처럼 발언에 대한 해석은 누구나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한지학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모든 일을 엮어서 지금 신청사 건립 예산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네. 이렇게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서 김병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력 부족에 따른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상정이나 제출을 안 하고 계신 거 보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는 이런 공개적인 성명이나 뭐 질의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전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 자체가 지금 정치력 부족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좀 더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희도 뭐 네. 더 대화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지고 전후관계를 따져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자는 이런 것들을 다 좀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휩쓸려서 넘어가다 보면은 다음 상황에서도 똑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결부시켜서 진행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부분에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했다거나 혹은 본인이 오해를 하게 말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짚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표결이 있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이제 철거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했습니다. 이제 통과하지 않기로 시키지 않기로. 근데 이제 민주당 임정수 의원의 이탈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과하게 된 건데 지금 이 상황, 그 임정수 의원에 대한 그 당론으로 정해진데도 불구하고 이탈을 한 이 상황, 네. 물론 개인의 소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하자고 결정을 내렸는데 좀 다른 의견을 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서로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임정수 의원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된 당인이 당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고 소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을 표하고요. 임종수 의원님께서는 조금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민주당은 시청사에 대한 철거와 보존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자는 게 당론이었고 사실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철거와 보존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임종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당이 철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소신을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당론은 본인의 소신보다는 더 본인 소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당론을 정하기 전에 네. 그 안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이 상황이 전혀 펼쳐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저라면 저의 소신이 명확하다면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었는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다음에 이런 나의 소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저의 소신을 펼치는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아무 얘기 없으셨나요? 민주당 안에서는? 예, 아무 얘기가 없으셨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자신의 소신이 왜 소신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소신이고 이것은 소신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밀고 나갔기 때문에 네.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임정수 의원님께서 왜 소신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시고 그냥 소신이라고만 말씀을 계속 하시니 사실 당론이 정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싸우고 그다음에 당론이 정해지면 그것이 따르는 게 당인의 아주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행동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동료 의원들과도 소통 없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강행한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피력을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럼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정수 의원님의 뭐 이탈표로 인해서 현 네. 상황이 뭐 갈등이라든지 강대강으로 치닫았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임정수 의원의 소신 덕분에 그 답답한 전국의 활로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정수 의원이 아니었다면 2023년도는 고양시나 성남시의 사례처럼 준예산 체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초유의. 네, 그렇게 청주시 역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임정수 의원의 선택은 민생을 고려한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청주시에는 어느 한 당이 더 다수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현 예산에 대해서는 42명의 의원 중에서 22명의 그러니까 즉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안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보이콧을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임정수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징계 청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다수의 선택이지만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시고요. 한쪽에서는 다수의 선택인데 따라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있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의 모순적인 행동이다. 생각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 건데 일단은 과정이 어떻든 네. 그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해서 네.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은 그 책임을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잘못을 다른 쪽으로 떠넘기고 있다라는 목소리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네. 할 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김명국 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기 전부터 민주당이 2명 정도가 우리 당의 그 안을 찍어주기로 했다고 말을 하시면서 의원 빼내기와 같은 구태 정치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표결 전부터요? 네, 표결 전부터 그랬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는 말씀에는 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부결되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시 살아나고 본회의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네. 개별 의원들이 각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장이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정말 그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찍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의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셨는데 네. 사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동료 의원들이나 시의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장님께서 상대당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방금 이제 유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정수 의원의 개인의 판단으로 인해서 민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마치 임정수 의원님이 무슨 열을 투사라도 되듯 그렇게 말씀을 하신 측면은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에서의 이 불합리성, 그다음 절차적 정당성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님들과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사안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한 의회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도 시청사 건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긁어부스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보다도 과정 안에서의 굉장히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표결 전에 의장님이 2명 정도는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뭐 민주당에서 2명 정도는 네. 또 찬성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네. 의원 빼내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 민주주의상으로는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당이 꼭 단일 동일체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는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정당은 항상 같은 의견을 내야 되고 그에 반하는 사람을 마치 상대 정당이 빼냈다. 이거만큼 의원 개인 소신에 따른 의정 활동을 그래서 말을 더 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곤 하네요. 네. 네. 소신에 대해서는 만약 가지고 있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기가 소신을 갖게 됐는지 그다음에 소신에 대한 논리적 근거 그다음에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에서 동료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신이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어떠한 액션이나 말씀 발언 같은 것들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문제는 항상 돌고 돕니다. 당론과 소신은 여기뿐만 아니라 뭐 이제 국회에서도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 때문에 모든 의회 일정을 보이콧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해결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조금 나올 때까지 보이콧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안들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까? 일단 해당 과정에서 미흡했던 이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의장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어제 한 언론 기사를 보면은 시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네. 국장 혹은 그 이상의 간부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모습을 또 시의회에서도 시의장이 이러한 모습을 또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거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뭐 좀 다시 재논의가 좀 필요할까요? 철거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재논의를 하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전 문화재청과의 협의나 시민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좀 거쳐서 네. 공론화 과정을 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대치가 계속되고 그 의회가 멈춰 있으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좀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오늘 토론에서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사안을 뭐 여야 당대당 대치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여야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과 같이 의원 개인 소신에 따른 자율적인 의정 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견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만큼 현재는 어느 한쪽이 다수당이 아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청주시 의회는 대화를 통해서 첨예한 사안에 대한 타협을 이뤘고 그 결과 철거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콧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좀 멈춰주시고 하루속히 의회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인 의원님들의 중재가 있을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당분간 좀 계속 가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들지만 지금 뭐 계속 청주시 의회가 멈춰 있고 또 일을 안 한다면 결국은 또 청주시가 부담이 되는 거고 그거는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걸 텐데요. 어쨌든 청주시 의회, 청주시 모두가 좀 대화와 협치 또 소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CJB 시사공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